여러분,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이 잘못한 일이 있나요? 지금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셨어요? 글쎄, 별로 큰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죄송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졌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5%도 안 된답니다. 나머지 95%는 평생, 정말로 평생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채로 살아갑니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에이, 그래도 나는 자기 객관화는 좀 되는 편인데? 이 영상이 끝날 때 여러분은 그 한 줄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잘못을 인지할 수 있다는 그 능력 하나가 왜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지도 알게 될 거예요. 먼저 머릿속에 박혀 있는 통념부터 꺼내봅시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그래도 자기 반성은 좀 하는 편이야. 내 잘못은 잘 알아. 정말 그럴까요? 1999년에 코넬 대학교의 던닝 교수와 크루거 교수가 충격적인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문법, 논리, 유머 감각 같은 능력 테스트를 시킨 다음에 본인의 점수가 몇 등쯤일 것 같은지 예측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본인 등수를 가장 높게 예측했습니다. 하위 12%에 들어간 사람이 본인을 상위 62%라고 예측했어요. 50%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능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본인이 능력 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본인이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거든요. 이걸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합니다. 이 효과의 진짜 무서운 점은 다른 데 있어요. 잘못도 똑같다는 겁니다. 잘못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본인이 잘못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같은 잘못을 평생 반복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지고 일이 망가지고 인생이 멈춰도 본인은 끝까지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지? 이렇게만 생각하죠. 그러면 여기서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은 본인 잘못을 인지하지 못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겹이 아니라 세 겹 깊이로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1단계 답만 알고 멈춥니다. 1%만 2단계를 압니다. 그리고 0.1%만 3단계까지 내려가죠. 오늘 우리는 3단계를 다 내려가 볼 거예요. 오늘 3단계의 진실을 풀어드릴게요. 1단계, 시야의 사각지대. 왜 우리 눈에는 본인 잘못이 안 보일까요? 대부분 여기서 멈춥니다. 2단계, 자기 보호 시스템. 그런데 더 깊이 가면 우리 뇌가 적극적으로 잘못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3단계, 정체성의 함정. 가장 깊은 곳에는 진짜 답이 있어요. 잘못을 인지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되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도 같이 나눠드릴게요. 자, 첫 번째 층으로 내려갑니다. 1단계 진실, 시야의 사각지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본인 잘못을 모를까에 이렇게 답해요. 의지가 약해서, 자기 반성을 잘 안 해서, 또는 게을러서. 이게 1단계 답입니다. 절반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절반은 틀립니다. 진실은 이거예요. 인간의 뇌는 본인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작동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 시야에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차 운전을 할 때 옆 차선의 차가 사이드 미러에 안 보이는 그 사각지대예요. 우리 자기인식에도 똑같이 사각지대가 있어요. 테사 웨스트라는 뉴욕대학교 사회심리학 교수가 이걸 정확히 측정한 적이 있어요. 직장인 1200명에게 본인의 동료 평가 결과를 보여주고 본인이 어떻게 평가받을지 미리 예측하게 했죠. 결과는요? 본인 예측과 실제 평가의 일치율이
평균 17%였습니다. 10가지 중에 2가지도 못 맞춘 거예요. 본인이 본인을 본 모습과 남이 본 모습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었던 거죠. A씨라는 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직장에서 평가를 받을 때 본인은 나는 협력적이고 듣는 능력이 좋다고 평가했어요. 그런데 동료들은 만장일치로 말을 자르고 본인 의견만 밀어붙인다고 평가했습니다. A씨가 이 결과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 평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게 1단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본인 행동을 못 봅니다. 회의에서 본인이 다른 사람 말을 몇 번 잘랐는지, 가족이랑 대화하면서 본인 표정이 어땠는지, 친구가 말할 때 본인이 어떤 자세로 듣고 있었는지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카메라가 없어요. 그래서 못 봅니다. 여기서 의심이 드실 거예요. 그럼 영상 찍어보면 되잖아요. 사실 그게 답 중 하나예요. 본인 회의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저렇게 말한다고? 저렇게 끼어든다고? 카메라가 보여주는 본인 모습은 본인이 알고 있던 본인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지한다는 건 본인 머릿속에서 본인 모습을 정확히 보는 일인데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한테는 본인을 비추는 거울이 없으니까요. 1단계 결론은 이거예요. 본인 잘못이 안 보이는 건 의지 문제가 아니라 시야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가 대부분이 알고 있는 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단순히 시야의 한계라면 거울을 보여주면 다 해결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본인 회의 영상을 보여줘도 본인 평가서를 보여줘도 여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영상은 편집된 거예요. 평소엔 안 그래요.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동료들이 나를 미워해서 평가가 짠 거예요. 왜 이럴까요? 여기서 한층 더 내려가면 진짜 이유가 보입니다. 2단계 진실, 자기 보호 시스템. 2단계의 진실은 이거예요. 우리 뇌는 본인 잘못을 가리도록 적극적으로 작동합니다. 이게 1단계와 다른 점이 뭐냐면 1단계는 그냥 안 보이는 것이고 2단계는 뇌가 일부러 보이지 않게 처리한다는 겁니다. 수동적 한계가 아니라 능동적 방어인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본위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성공은 다 내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실패는 환경 탓이나 남 탓으로 돌리는 패턴입니다. 이게 어디서 오느냐?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잘못을 인지하면 우리 뇌에서는 신체적 통증이 일어날 때와 거의 같은 영역이 활성화되죠. 이게 연구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매튜 리버먼 교수 연구팀이 fMRI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사회적 거절, 자기 잘못의 인지, 수치심 이런 게 다 신체적 통증과 같은 뇌 영역에서 처리됩니다. 쉽게 말하면 잘못을 인지하는 건 뇌 입장에서는 칼에 베이는 것과 비슷한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뇌는 본능적으로 그 경험을 피합니다.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요. 여기서 B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B씨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아요. 사실은 본인이 직장에서 동료를 자주 무시한다는 걸 어렴풋이 느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뇌가 즉시 다른 생각으로 덮어버리죠. 근데 그 동료가 일을 못하잖아. 그 정도는 다들 그래. 내가 무시한 게 아니라 그쪽이 예민한 거지. 이게 뇌의 자동 방어입니다. B씨가 일부러 정당화하려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의식하기도 전에 이미 정당화가 끝나 있어요. 그래서 B씨는 평생 본인이 동료를 무시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이건 1단계와 다른 점이죠. 1단계에서는 거울이 없어서 못 본 거고 2단계는 거울을 들이대도 뇌가 거기에 비친 모습을 즉시 다른 그림으로 바꿔서 보여줍니다. 여기서 또 의심이 드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1단계와 2단계까지만 알면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런데 진짜 답은 한층 더 깊은 곳에 있어요. 왜 우리 뇌는 잘못 인지를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피할까요? 왜 통증과 같은 영역까지 동원해서 막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우리는 마지막 층으로 내려갑니다. 진짜 깊은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뇌가 잘못 인지를 그토록 격렬하게 피하는 이유는 잘못을 인지하는 순간 우리가 잃는 게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3단계 진실, 정체성의 함정. 3단계 진실은 이겁니다. 잘못을 인지하는 일이 어려운 진짜 이유는 그 인지가 우리 정체성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이걸 풀어볼게요. 우리는 다 본인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좋은 부모다. 나는 성실한 직장인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좋은 엄마다. 이게 정체성이죠. 그런데 잘못을 인지한다는 건 이 정체성에 금이 가는 일이에요. 만약 내가 자녀에게 화를 잘 낸다는 걸 인지하면 나는 좋은 부모다라는 정체성이 무너지겠죠. 만약 내가 직장에서 동료를 무시한다는 걸 인지하면 나는 좋은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정체성이 무너지면 인간은 일종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심리학에서 부르는 현상이고 실제로 이걸 경험하면 며칠씩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뇌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잘못을 인지하는 그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통증 시스템까지 동원해서요. 이게 가장 깊은 층입니다. C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C씨는 30대 후반에 큰 사건을 겪었어요. 가까운 사람한테 결정적인 말을 들었죠. 너는 사람들을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너는 사람들을 이용했을 뿐이야. C씨는 그 자리에서 폭발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그딴 말을 해. 그 사람과 의절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서 C씨는 처음으로 본인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그 사람 말이 맞으면 어떡하지? 이 질문 하나를 던지는데 C씨는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진 사람과 안 던진 사람의 차이가 인생을 가릅니다. C씨는 그 다음 1년 동안 본인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본인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본인이 한 말과 행동이 정말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는지 30년 동안 쌓아온 나는 좋은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일부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작업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이걸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을 일부라도 무너뜨리는 게 진짜로 죽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죽음 같은 경험을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본인의 정체성에 금이 가는 걸 허락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영상을 만들면서 가끔 댓글에 따끔한 지적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일방적이었다. 너가 뭘 알아? 라는 식의 피드백입니다. 그 댓글을 보면 처음 30분은 뇌가 즉시 방어하죠. 저 사람이 잘못 본 거야. 내 말의 맥락을 모르고 한 말이야. 이게 자동으로 일어나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정말 운이 좋으면 며칠 뒤에 저는 다시 그 댓글을 봅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이걸 물어요. 혹시 그 사람 말이 맞으면 어떡하지? 이 질문 하나를 던지는데 며칠이 걸려요. 매번요.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뭔가가 바뀝니다. 다음 영상이 한 단계 생각이 깊어집니다. 시청자들도 그걸 느끼겠죠. 잘못을 인지한다는 건
본인을 작아지게 만드는 일이 아니에요. 본인을 한 단계 더 큰 사람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한 게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잘못을 인지하고 고치고 싶다는 생각만 해도 상위권이다. 이건 위로의 말이 아니죠. 숫자로 증명된 진실입니다. 95%의 사람들은 평생 시야의 사각지대에 갇혀 있습니다. 5%만 그 너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5% 중에서도 진짜로 정체성을 일부 내려놓고 본인을 다시 짓는 사람은 0.1%도 안 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위 5%에 들어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3단계를 함께 내려왔어요. 1단계, 시야의 사각지대. 본인 행동은 본인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거울이 필요해요. 진짜 친구, 가족, 정직한 피드백, 본인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도구가 거울이 됩니다. 2단계, 자기보호 시스템. 우리 뇌는 잘못 인지를 통증처럼 처리해서 자동으로 막아요. 그래서 처음 떠오르는 방어 생각을 통과해서 며칠 뒤에 한 번 더 그 일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3단계, 정체성의 함정. 잘못 인지가 가장 어려운 진짜 이유는 우리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못을 인지하는 건 능력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본인의 정체성이 금이 가는 걸 견뎌내는 용기요. 마지막으로 한 줄만 기억해 주세요. 잘못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본인이 죽는 듯한 감각을 견뎌낼 수 있는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강함이 인생의 모든 변화가 시작되는 단 하나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세요. 최근에 본인이 인정하기 가장 어려웠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혹은 아직도 인정 못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 한 줄을 쓰는 행위 자체가 95%를 넘어 5%로 들어가는 그 한 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